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4월입니다. 벚꽃이 지고 벌써 철쭉이 피려고 하네요. 여기저기 봄나들이도 가는데 또 가물어서 산불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4월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엘리엇은 그렇게 노래했는데 생명의 달이죠, 사실은. 그런데 잘 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해피엔딩. 우리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죽을 권리, 그것도 잘 죽을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1958년생인데 박정희 치하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자고 여기저기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날 때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보니까 작년 국민소득은 1인당 국민소득은 32,661 무려 408배. 제가 65년 동안 그런 인생을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잘 살아보자고 이렇게 노래했는데 우리가 잘 죽는가? 결말을 해피엔딩으로 하는가? 소설 속에서는, 드라마 속에서는 정말 해피엔딩이 많죠. 근데 언해피하게, 불행하게 삶을 마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미국 아이들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20살 될 때까지 TV나 영화 같은 데에서 죽는 장면을 2만 번 정도는 목격한다고 합니다. 죽는 것을. 아마 우리나라 아이들도 드라마, 게임, 영화 이런 걸 하면 2만 번 이상 볼 겁니다. 게임에서는 죽고 사는 게 다반사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잘 사는 것, 웰빙, 그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 웰다잉,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제 인생 동안 58년 개띠가 이렇게 65세를 먹더라까지 소득은 408배가 늘어났는데 죽는 모습은 어떻게 됐을까요? 옛날보다 오히려 더 불행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죽는데 이승을 멋지게 떠나는데 죽는데 멋지다, 잘 죽는다 하는 게 이상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해피엔딩을 말하는 겁니다. 행복한 결말을 소설 속에서만 맺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가졌기 때문에 돈과 힘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더라. 가톨릭대 의대 교수 이경식이 보니까 강남 성모병원에 근무하는데 거기에서 호스피스 센터를 운영하면서 죽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유난히 재벌들과 정치인들이 힘들게 죽더라. 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꼭 쥐고 있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건데 이 손에, 빈손에 뭐가 들어있는 것냥 힘과 돈을 쥐고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붙들고 안 놓으니까 떠날 때 불행한 거죠. 오히려 서민들이 편안하게 아름답게 죽는 차원만 얘기하자면 죽더라. 매일경제 올해 1월 27일자 신문을 보니까 최동복 지금 89세 최동복 씨인데 이분이 홀몸 노인이에요. 하는 일은 가서 몇천 원씩이라도 벌려고 하는 파지를 수집하는 사람이에요. 파지 이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고생스럽습니까? 저도 동생이 이거 종이 관련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알바해서 보면은 마대나 이런 데 파지를 담아 놓으면 그 노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못하다가 그 이기지도 못하게 생겼고 그것 때문에 다칠 것 같은데 그 몇십 킬로 되는 파지를 리어커다 싣고 아니면 손수레 같은 데도 싣고 갑니다. 그렇게 15년 동안 파지를 주어서 생활하면서 4천만 원을 그래 재벌의 4천억에 해당되죠. 진짜 4천만 원을 대한노인복지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자, 나는 이렇게 건강해서 일을 했고, 그리고 먹고 살았고, 이렇게 남았으니까 이 돈을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잘 쓰시오 하고 노인 그 회에다 기부를 했는데, 그 지혜에서는 그 의정부 씨입니다. 의정부 씨, 참 이 최정복 씨 대단한 양반이죠. 이 지혜에서는 노인들과 그 청소년 장학금으로 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번 돈을 다 줬어요. 건강하면, 또 건강이 허락하면 얼마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더 돈을 벌어서 기부하겠다. 하루에 몇만 원 벌기도 힘듭니다. 그거 안 벌릴 때는 몇천 원 벌고 그럴 때인데, 그것을 그렇게 자기 장례를 위해서 쓰라든가, 대개는 그 먼 친척이라도 그쪽을 도와주려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노인들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서 용돈도 못 버는 사람들, 장례비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 도와줘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단계로는 키블러 로스가 말하듯이 이른바 죽음의 여의사죠. 서양인들은 부인하다가 아니야 난 죽어, 분노하다가 왜 죽어, 내가 왜 하필이면 난가, 이렇게 분노 단계를 거쳐 타협하고 그 다음 좌절한 다음에 죽음을 수용하는 이런 단계로 가는데, 이 가톨릭대 성모병원에서, 강남 성모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보니까, 호스피스를 하면서 죽는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한국인들은 부정 단계, 죽음을 부인하는 단계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거기서 발버둥 치다가 정말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해피 엔딩으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이유는 분석 안 해봤죠. 왜? 죽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죽는 걸 두려워하느냐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행복을 미루다가, 이번에 집장만 하면, 이번에 아들 여우면은, 이번에 내가 이게 치료가 되면은,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일 겪은 다음에, 그 일 넘긴 다음에 하다가 행복을 미뤘는데, 이렇게 덜컥 살만하니까 병에 걸려서 원한이 많아서, 쥔 게 많아서 아마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가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그 가진 게, 사실은 돈도 빈손 쥐고 가야니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으니까 가져갈 수 없는데, 그리고 권력도 한때 그러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대통령은 5년 옷 입었다가 벗는 것처럼 국회의원 4년 벗었다가 입었다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여기도 보니까 지금 이상직이, 제가 전주 삽니다. 전주 완산구. 이상직이 그 의원직을 상실해가지고 이상직 대신에 지금 보궐선거를 하는데 골목마다 요란하더라고. 산책을 하면서 보면은 참. 그러나 이 정치인들 어때요? 해피엔딩 합니까? 그리고 정치인들이 기부했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저는 별로 못 들었어요. 재벌이 기부했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이렇게 최동복 씨처럼 89세까지 살기도 어려운데 그때까지 파지를 팔아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노인에게 기부한 사람은 들었어도, 정치인들은 그래요. 뭐 밥벌이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정치인들에게서 그런 사람 찾기 힘들죠. 그런데 여기 그 해피엔딩에서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 SK 최종현 회장입니다. 지금 최태원, 그 위 아버지가 최종현이고 그 형이 최종건이죠. 선경이죠. 유명한 그 선경 직물에서 시작해서 오늘날의 이 SK그룹을 이뤘는데, 지금 최태원의 아버지 최종현, 그분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최철주 이 작가는 기자를 거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재벌들이,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특히 이제 경제부 같은 데면 재벌들을 많이 봤겠죠. 그 최종현 회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그 워커힐 있죠? 그 워커힐 뒤에 있는 산에서 아이들 자랄 때까지 아주 허름한 데서 살았다고 합니다. 허름한 집에서. 그러면서 좋은 집에 살아야 아이들 인생에, 아이들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자기가 재벌 회장으로서 너무 부유하게 키우면,
결핍 체험, 가난 체험을 시키지 않으면 아이들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아이들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내가 부자로 살면서 입으로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결핍을 알아야 된다. 부족한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 클 때까지는 이 허름한 집에서 살아야 한다면서 그 워커힐 뒤쪽에 있는 산 아주 허름한 집에서 정말 보통 사람들이 찾아가면 아니 재벌 회장 이런 데 살아? 할 정도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남겨놨다고 하죠. 기록으로 내가 몹쓸병에 걸리면 불제병에 걸리면 연명치료 하지 마라. 그리고 내 시신은 화장하라. 묘지가 이렇게 부족한데 산이다 들이다 이렇게 봉분으로 다 채우면 어떻게 되겠냐. 이 좁은 땅이. 나는 화장하라. 그리고 묘지는 남기지 마라. 그리고 실제로 운명은 어디서 했다? 워커힐 아파트. 자기 그 소유 호텔 뒤 아주 허름한 데서 그냥 자택에서 68세 최종건도 최종현도 다 폐암으로 서거했죠. 이렇게 운명을 했죠. 그러니까 재벌회장이 화장을 해달라는 것도 아주 희귀한 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허름한 집에서 살면서 자녀들에게 돈을 보여야 된다. 모범 인생을 살아야지. 모범이 최고의 교육인데 나는 부자로 살면서 애들한테는 가난한 시대 알아야 된다. 빈자들의 고충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야 되겠느냐. 지금 최정희원이 어떠냐 하는 문제는 떠나서 그렇게 모범을 보이려는 그런 태도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가 해피엔딩 라이프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장학금도 얼마나, 장학 퀴즈 유명하잖아요. 성경 옛날 스마트대 우리 학교 다닐 때 엘리트하고 스마트 교복 이 유명했습니다. 장학 퀴즈, 장학 산업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인재들을 길러냈잖아요. 이런 데는 돈을 아낌없이 썼는데 자기 사는 것이라든가 자기 치료하는 데 대해서라든가 또 명예를 남기는 문제라든가 봉분을 요란하게 차리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선구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 즉 죽음에 대해서 해피엔딩을 한 다음에 해피라이프, 해피스토리를 남기려는 그런 자세를 견지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돈과 힘, 이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참 양손에 쥐고 내려놓을 줄 모르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뭐랄까요, 그게 끝이라든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삶을 결정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비관적인 측면을 견지할 게 아니라 낙관적인 태도를 지니되 순환적인 태도를 지니되 아주 냉혹한 현실주의자, 리얼리스트로서 죽음을 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찌 보면 유언도 남기고 80 넘었다면 상속이나 기부에 대한 생각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죽음을 뭐랄까요, 미리 준비하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지금 여기서도 의사들 얘기, 여기서는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죽을 때까지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연명치료를 하자 하는 자녀와 그러지 말자는 자녀가 난상토론을 벌이면 대개는 마지막에 나타난 효자, 최후의 최선의 최고의 최상의 이런 걸 외치면서 그런 걸 주장하는 자녀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용돈도 제대로 안 주던 사람이. 사실은 또 사후에는 부모가 사망한 다음에는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오히려 거기서는 빠지고, 그리고 이제 조의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상속 처리할 때 그럴 때는 이제 또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는 차원. 참 어려운 문제죠 이게. 그래서 부모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죽음에 대한 태도, 부모 죽음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는 측면이 있고, 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그 힘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안 가도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간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힘 유무, 돈 유무에 따라서 사람들이 바뀌는데, 어찌 보면 이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은 옛날 이야기에 나오듯이 잘 먹고 잘 살았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사람이 과연 해피엔딩 하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의사들의 이야기,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이건 죽음에 대한 어떤 철학의 문제, 인식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4월 책 소개를 하는데, 최철주 작가의 해피엔딩. 우리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그래요. 존엄사 그런 말은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남자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고독사, 그 다음에 방랑사, 객사,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도 하죠.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 그런 사라든가, 사후에 사망 소식을 알지 못해가지고 늦게서 그걸 알아차린다든가, 이런 게 남자들한테 특히 많습니다. 고독사 같은 거.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결말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과 힘을. 그리고 SK 최종현 회장처럼 자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자기 대를 이을 그 사람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켜서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천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책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